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작 보고회를 시작으로 베테랑2 그 시작을 알릴 수 있는데요. 베테랑 그 후속작인 베테랑2가 오늘 9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베테랑2는요, 나쁜 놈을 끝까지 잡는 베테랑 서도철 형사의 강력범죄 수사대에 막내 형사 박선우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연쇄 살인범을 쫓는 액션 범죄 수사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테랑2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박선우에게 정혜진, 연출 베테랑 류승환 감독님이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요. 예, 세 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많이 많이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베테랑 2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아무튼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2에서 박선우 막내 형사를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2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저희 지적 보고에 관심 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테랑2를 다시 연출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쭐게요. 영화 그 전편을 만들었을 때 만드는 과정 내내 굉장히 즐거웠었고, 그리고 만든 배우들과 스태프들 모두 호흡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화가 그리고 이게 엄청 성공할지를 몰랐었고, 그 영화는 상대적으로 그때 되게 그렇게 큰 규모의 영화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저 개인적으로도 영화를 만들고 나서 서도철이라는 주인공과 그 영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세계에 대한 애정이 좀 계속 깊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더욱이 깊어졌었어요. 그 영화 촬영 끝나자마자 우리 황 선배님하고 이 인물을 데리고 또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액션 포인트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영화 만들면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정형외과 액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했는데 1편에서도 보면 이게 막 그 차 문짝에 서도철이 찍히고 소화전에 찍히고 이게 국내 관객뿐만이 아니라 어디 영화제 나가도 막 그러면서 막 학소리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마치 이 영화의 시리즈의 시그니처가 된 것처럼 돼버려서 훨씬 더 강도 높은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유상석 무술 감독님께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셨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은 찍을 때 항상 두 가지가 수반되는데 안전.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배우들의 헌신적인 노력. 아무리 안전해도 배우들이 거기서 막 마음대로 이렇게 소위 설쳐주지 않으면 잘 안 되는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충족돼가지고 우리 두 분, 이 배우분들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 등장하신 배우분들이 모두 아주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안전하고 재밌게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액션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나요? 네, 아니 뭐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액션 어떤 강도나. 또 하나는 저희가 촬영을 겨울에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아무래도 경직돼 있고 굳어 있으니까 그 엄동설안에서 그 움직임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 생채기가 나거나 살짝 뭐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아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 뭐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 방금 나왔던 힘들다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 영화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끝자락이라 아마 그 모든 게 다 속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아우 힘들다. 리얼 대사네요. 예. 그 대본에도 없었던 대사. 아 정말요? 근데 서도철 형사를 연기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1편에서 관객분들이 너무 서도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하고 네네 해주셔서 그 느낌을 그대로 잘 간직해서 그러니까 관객 한 분 한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서도철의 이미지를 그대로 2편에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감독님한테 애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얘기를 하지만 2편을 보더라도 1편 한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그대로네 라는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황혜인 씨가 합류합니다. 박선우. 그래서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을 주는데 뉴캐스트에 대한 그 비하인드가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일단 2편을 만드는데 이 전작이 워낙 관객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작의 성공을 답습하면 안 되고 동시에 또 너무 새로운 것만 추구하면 안 되니까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다가 대본을 쓰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건 신선한 피가 수혈되는 것이 그 새로움의 한 축을 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사팀의 새로운 그 피로 누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그 외유대강에서 제작했던 시동이라는 영화에서 같이 그 정혜인 배우가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인상이 좋았었고 그리고 그렇게 어떤 방황하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뭐 엄마 친구 아들을 해도 어울리고 그렇죠, 친하지. 뭐 이렇게 DP에서 뭐 탈명들 잡으러 다녀도 어울리고 밥도 사주고 싶고. 커넥트 같은 데에서 보여주는 되게 어두운 뒤틀린 것도 어울리고 그래서 이 배우가 되게 다양한 지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제안을 했는데 너무 흔쾌히 받아들여줘가지고 그리고 호흡이 되게 잘 맞았어요. 전체적으로 되게 잘 융화되고 잘 섞이고 하는 성격의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신선함이 필요했죠. 유승환 감독님과도 첫 호흡이고 황정민 씨와도 첫 호흡이었죠.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떨렸어요. 처음에 제안을 주셨을 때도 이 작품이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네, 그냥 어떤 재미있는 작품을 함께 하고 싶은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감독님을 뵈러 갔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베테랑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첫 번째 들었던 감정은 너무 기뻤어요. 네. 그리고 설레었고 뭔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었고 촬영 날짜가 다가오기를 되게 고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이 되게 밀도가 있고 깊이가 있는 액션들이 많아요. 정형외과 액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장이 제가 좀 액션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안전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감독님이 설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설칠 수 있었어요. 좀 펼칠 예. 수 있었지 마음껏. 마음껏 펼치고 놀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야 이제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해진 약속 안에서 놀 수가 있는데 가장 체계적이고 되게 정확했던 액션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9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연출 베테랑다운 모습을 지금 스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9년 만에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연출 포인트 뭡니까?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화 그리고 서도철이라는 캐릭터가 서도철 이퀄 황정민 이것이 베테랑의 그냥 처음부터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법한 그리고 사랑해 주셨던 부분의 익숙함과 그리고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온 이 사람의 성장 혹은 변화 이것을 어떻게 더 숙성해서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것인가. 그리고 재미있어야 한다. 근데 재미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조금 더 진화된 재미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보다 더 박력 넘치는 어떤 박력과 긴장, 박진감이었고 제가 초반에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어떤 멘트를 할 때 되게 전작과는 달리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그냥 막 뭐 한두 끝도 없이 그냥 무거워졌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들이 접하는 전작이 그 명확한 그 악의 대상을 놓고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달려가는 구조의 영화라면 이것은 상대하는 그 빌런의 존재가 약간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다층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관객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영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원을 봤을 때는 그냥 어제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정도 되면 황정민 뱀파이어 설, 황정민 냉동인간 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결이 뭡니까? 아니 뭐 그렇게 또 변하지도 않아요. 9년이면 강산도 변한. 예. 아니요,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1편의 서도철의 그러니까 에너지와 그 모든 이미지나 이런 느낌이 관객들이 보셨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9년이 흘렀다고 해서 그 서도철은 변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서도철인 거죠. 그래서 2편을 봤을 때 변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1편에 입었던 의상을 그대로 착용해서 2편에도 입었고요.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관객들이 봤을 때 1편에 소도철이랑 크게 뭐 변한 게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렸는데도 변한 게 없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관객분들이 1편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 간극이 있다라고 그걸 못 느끼셨어요. 9년이라는 시간.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건 아마 명절 때 TV에서 많이 베테랑을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에너지를 그대로 저는 2편에서 꼭 가져가고 싶어서. 우승환 감독과 촬영을 하면 참 기쁘다, 행복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행복하셨나요? 네, 그럼요. 류 감독님하고 작업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되게 행복해요. 배우로서 정말 오롯이 배우로서 그 현장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판을 깔아주니까 좋죠. 그렇죠. 가서 진짜 내 연기만 펼칠 수 있게 모든 판을. 제가 행복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1편 끝나고 나서 너무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 돼서 좋아서 2편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2편 빨리 했으면 바로 이렇게 잘 됐대. 빨리. 네. 그랬더니 뭐 많이 하셨던데요. 그 사이에. 네, 사이에. 그치. 뭐, 뭐가 저기, 이슈도 있어. 목사도 하시고 네, 맞아. 그거 후대카도 일으키시고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뭐. 서로 되게 바빴네요. 예. 저 사진에 제가 하나 그 재밌는 사연 말씀드리자면 네. 저 점퍼가 1편을 할 때 황 선배님 개인 옷이에요. 하면서 이 옷이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1편 때 찍고 우리가 그때 약속을 이거 무조건 우리 서도철의 다음 얘기를 찍을 거니까 황 선배님이 자기가 집으로 안 가지고 가고 의상팀에 맡긴 거예요. 근데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고에 과연 있을까? 막 옷이 제대로 보관이 돼 있을까? 해가지고 2편을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수비한 게 저 옷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창고에 있어서 그래서 저 옷을 그대로 입고 올 수 있었죠. 정말 그 액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 했던 액션과는 강도와 밀도가 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을 했어야 했고, 그 연습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정말 스스로 아쉽겠다, 그리고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대본 보면서도, 글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연습과 그 기초 체력 같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 시간이 꽤 길었죠. 네, 그리고 액션도 액션인데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테이크를 이제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고갈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초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느꼈고, 제가 가장 건강할 때 찍었던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물 위에서 슬라이딩 액션. 예. 그건 진짜 난도가 완전 고난도의 모습이고 엄청나던데요? 마치 안무처럼. 그게요, 비하인드가요. 그 거의 뭐 그 연골 무릎을 갈아버리는 액션으로 나왔는데 정말 안전하게 찍었어요. 신기하다. 예, 저도 신기했고, 현장에 그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기 전부터 낮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리고 약간의 배우로서 연기할 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용기? 예, 그냥 쫄지 않고 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면 오히려 더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황정민 씨가 보시기에 정혜인 씨 액션 어땠나요? 럭키비키한데요. 이럴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를 하고 럭키비키하다 그래야지. 무조건 럭키비키하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네, 잘했고, 근데 그 옥상신이 우리가 1월달에 찍었죠. 1월달. 진짜 추울 때. 그러니까 추울 때 비신을 찍잖아요. 얼마나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찍기장 감독님한테 이거 눈신으로 바꾸면 안 돼요. 폭신하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농담삼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혜인이가. 우리가 내내 이제 다독거리면서 야 대단하다 진짜 그랬죠. 감독님 보시기에 정혜인 씨 액션 그 10점 만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점입니까? 9.99. 9.99, 0.01만 빼겠다. 네. 0.01은 너무 액션을 할 때 그 동작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몰입을 너무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성격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탁 이렇게 성격을 고쳐봐 이러고. 그 정도로. 왜냐면 이렇게 이 정인이라는 배우가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 여러분들 아마 보시는 이미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책임감이 되게 커가지고, 자기가 이를테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빨리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자기 연습을 막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좀 뭐 카메라가 따라갈 만큼의 속도여야 되는데 이거 후싹 해버리니까 실제로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트라이앵글 초크라는 기술을 쓰는데, 상대 배우가 실제 그 기술에 걸려가지고 막 이게 막 숨이 넘어갈 뻔한 적도 있고, 그 정도로 그 실제로 막 그 촬영하다 막 탭 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 이러는 거야? 이건 영화야. 연기를 해. 이거 실제 경기가 아니야. 네. 근데 막 이게 제가 정인 배우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여름에 그때 이제 제안 하나 만났는데 몸이 돌이에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근육인 거잖아요. 그 실제로 무슨 이렇게 담 걸려가지고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평소에 관리를 진짜 잘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액션 할 때 하여튼 그 헌신적이고 그 연습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건 좋은데, 이제 순간 몰입도가 너무 격해져가지고, 그래서 0.01은 빼고. 그렇죠. 우리 감독님의 액션 연출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로 매기기보다는요,
지금도 감독님께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셔도 될 정도로 액션 그러면은 액션 디렉팅을 직접.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도 많이 해주셨고 그냥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럼 감독님 정혜인은 나다라는 마음으로 보여주신 겁니까?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그럼 누구 입으로 말합니까 지금? 아니, 황정민 씨가 얘기합니까? 예. 지금도 근력이랑 체력이 너무 좋으세요. 액션 키드. 예. 역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직접 출연하시는 액션 영화 어떻습니까 감독님? 저도 이제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무너지기 싫습니다. 진짜. 서도철 형사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황정민 씨.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범인들, 익숙한 범인들의 몽타주가 보여지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화면의 왼쪽에 정만식 배우는 1편에서 전 소장 역할로 나왔던 전서구 소장 1편에서 신진물산의 더러운 그 일의 뒤처리를 해주는 그 인물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신승원 배우는 1편에서 그 광역수사대 당시 지금 이제 강력범죄수사대로 이름이 바뀐 그 광역수사대 출입 기자, 사회부 기자였다가 지금 이제 기자 생활을 은퇴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저 두 배우와 그 서도철 형사의 그 가족들이 그 전작과의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작에서의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전작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나와서 이게 변형되고 확장되는가를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승환 배우 이렇게 앞에서 그 서도철 형사가 죄짓고 살지 말라고 그랬지 할 때 나중에 영화에서 저 씬에서 그 신승환 배우의 얼굴을 보시면 진짜 이렇게 죄지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 쫄아가지고 현장에서 그 얼굴이 찍혔어요. 그게 카메라에 너무 담겼군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 장면 한번 유의 깊게 봐주시면 네. 좋겠어요. 근데 이 외에도 그 전작에서 연결되는 베테랑만의 연결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건이 달라져서 그렇지 그 전작에 나오는 이 팀들이나 특히 서도철 형사라는 인물을 둘러싼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이어지는. 전작과의 연관성이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네. 우리 서도철 형사와 박선우 형사, 황정민 씨와 정혜인 씨의 모습이 교차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쳐요. 갑자기 두 분의 팀 이름이 떠올랐어요. 황정혜인. 어떻습니까? 두 분 완벽하게 이름이 합쳐지면서 황정혜인의 모습이 딱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황정민 씨. 케미가 네. 지금 폭발하고 우리는 있는데. 황정혜인이에요, 뭐냐? 잠깐만요. 아니 부탁도 안 드렸는데. 아니, 뭐 그런 거냐고요? 해봅시다. 지금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부탁 안 드렸어요. 자, 저희는 도와주세요.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황정민입니다. 혜인을 맡고 있는 정혜인입니다. 우리는 황정혜인이에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우리 기자님들도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황정혜인이에요. 자,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네. 시작. 네,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황정민입니다. 예, 황정혜인에서 혜인을 맡고 있는 정혜인입니다. 우리는 황정혜인이에요. 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코너 속의 코너가 이런 게 바로 럭키 비키죠. 그죠? 이게 럭키 비키. 럭키 비키죠. 예. 저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황정혜인 두 분 인터뷰 들어갑니다. 두 분의 케미. 죄송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죠. 창피하기도 한데. 나중에 더 창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랑 같은 과야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같은 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무슨 아니 강렬한 형상. 성격이나 뭐 네. 이런 걸로 같은 과라고 액션이나, 생각하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얼굴이 같은 과다. 아 그러면 황정혜인에서 비주얼을 맡고 계십니까? 비담? 비주얼 담당?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정인 씨는 어떠셨어요? 호흡. 황정민 씨와.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회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소속사를 지금 통해서. 럭키 비키랑 황정혜인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져가지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일단 호흡은 정말 제가 촬영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난 분명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갈아 넣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생각을 곰곰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곁에는 항상 선배님이 계셨고 신입팩이 이런 그 막내 형사의 열정을 앞서가는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매 촬영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쏟아 부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황정혜인 이 듀오의 호흡 가장 최강이었던 거 뭡니까? 얼굴합입니까? 액션합입니까? 연기합입니까? 아니 뭐 그 세 가지 다 합이 너무 좋았고 제가 현장에서 감격스러웠던 지점은 진심으로 서로 아낀다라는 것. 근데 뭐 현장마다 사실 배우분들이 좋은 배우분들이 오면 당연히 그런 분위기들이 생기는데 생기죠. 이를테면 황정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우리 셋 중에 가장 먼저 와 계세요. 맞아요. 가장 대기실에 네. 먼저 해.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요새는 이제 좀 배터리가 빨리 닳아가지고 문제인데 근데 항상 일찍 오고 준비하고 대본을 항상 끼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정혜인 배우도 그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 또 되게 진심으로 함께 작품하는 동료들을 되게 아껴주시니까 그 호흡들이 참 보기가 좋았고 그 감독으로서는 그런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두 배우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오늘 이렇게 와서 저희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덥습니다. 더운데 음식 조심하시고 돌아가셔서 마지막 더위 좀만 잘 버텨서 잘 이기시고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님들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제작 보고회 하면서 딱딱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같이 많이 웃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저희 영화 이제 곧 개봉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특히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그 관객분들도 아마 더 많이 기다렸을 텐데 9월 13일 날 개봉하니까 좀 좋은 글 잘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